네, 이제 2교시 듣기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듣기도 이제 마지막 공부가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40번까지 해서 보통 40번까지 하고 앞쪽 쉬운 부분은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1시간밖에 안 남아서 그냥 그렇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중급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고급에 대비하는 셈 치고 41번부터 46번까지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41번은 여러분이 그 강연이 한 사람 이야기하고 듣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강연인데 이번에 강연의 중심 내용을 찾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맞는 게 아니고 중심 내용이고 42번은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니까 이거는 맞는 거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을 보시죠.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죠. 다른 배우들은 마치 이 배우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대에서 자신의 연기를 계속하고요. 이렇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약속된 대사가 방백입니다. 방백은 연극 공연 중에 배우가 관객에게 극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방백만큼 등장인물의 숨겨진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방백을 통해 등장인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로마 시대부터 발달한 방백은 19세기 말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현대극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용되며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그럼 이 화면을 보시죠.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죠. 다른 배우들은 마치 이 배우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대에서 자신의 연기를 계속하고요. 이렇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약속된 대사가 방백입니다. 방백은 연극 공연 중에 배우가 관객에게 극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방백만큼 등장인물의 숨겨진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방백을 통해 등장인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로마 시대부터 발달한 방백은 19세기 말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요. 그러나 현대극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용되며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까? 네. 여러분이 연극을 많이 보시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극 안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대사는 직접 이야기하는 거, 서로 이야기하는 게 대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독백이에요. 독백은 정말 말 그대로 혼자 말하는 거예요. 독백은 그냥 혼자 말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도 들을 수 없이 그냥 혼자 말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마지막 한 개 나온 게 지금 나온 게 방백이에요. 방백은 여기서 들어서 알겠지만 혼자말 독백처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그 안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못 듣고 관객은 들을 수 있는 게 방백이에요. 그러니까 독백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혼자 말하는 거지만 방백은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그게 연기에 나온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관객들은 들을 수 있다고 약속된 게 방백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 이야기는 방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중심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알겠습니까? 중심 내용이 뭔지. 네, 1번 방백은 배우의 실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방백하는 게 배우의 실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혼자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관객들은 방백보다 배우의 연기에 집중해야 한다. 예, 물론 뭐 방백보다 연기도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방백보다 배우의 연기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3번 방백은 관객이 등장인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 계속 이런 얘기 했었죠. 방백을 하는 이유가 그 관객들이 등장인물을 그 마음속까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기하는 사람은 들을 수 없지만 그 관객들이 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등장인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방백이에요. 4번 관객들은 방백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굳이 노력할 필요 없어요. 방백하는 대사를 들으면 저절로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답은 3번이 좋을 것 같아요. 42번은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고릅니다. 자, 1번 볼게요. 방백은 관객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방백이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고 아까 했지만 방백은 관객이 등장인물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준다 했죠. 그래서 이건 아니었고 2번 현대극에서는 배우가 방백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맞죠? 지금은 허용되고 있어요. 허용. 그래서 지금 보면 방백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연극 보러 가면. 2번이 답이고 3번에는 19세기 말에는 연극에서 방백이 활발히 활용되었다. 19세기는 잠깐 4번부터 볼게요. 방백은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대부터 사용되었어요. 로마 시대부터 사용되었는데 19세기 말에 잠깐 너무 부자연스럽다고 해서 그때 활용되지 않았죠. 금지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로마 시대 때 처음 사용됐다가 19세기 말에 잠깐 금지됐다가 지금 다시 허용된 게 방백이에요. 여러분이 내용을 파악하고 다시 그 말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은 찾았으니까요.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을 보시죠.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들을 향해 혼잣말을 하고 있죠. 다른 배우들은 마치 이 배우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무대에서 자신의 연기를 계속하고요. 이렇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약속된 대사가 방백입니다. 방백은 연극 공연 중에 배우가 관객에게 극의 흐름이나 등장인물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방백만큼 등장인물의 숨겨진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 방백만큼 등장인물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했죠. 그래서 41번 답이 3번이 맞아요. 방백이 관객이 등장인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계속 들어볼게요. 그래서 관객은 방백을 통해 등장인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로마 시대부터 발달한 방백은 자, 로마 시대부터 발달한 방백은 했어요. 이렇게 로마 시대 때부터 사용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9세기 말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요. 자, 19세기 말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요 하고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1, 3번, 4번 다 틀렸죠. 그러나 현대극에서는 필요에 따라 사용되며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네, 이제 다 들어보니까 여기 중간중간에 답이 안 되는 거 혹은 답이 되는 거 단서가 다 나왔어요. 자, 그 다음 거 들어볼게요. 이번엔 43번, 44번은 다큐멘터리. 일단 여기도 역시 43번은 중심 내용 찾는 거고 44번은 역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밤, 나방들이 빛을 향해 모여든다. 나비와 비슷하지만 나비와는 다른 대접을 받아온 나방. 사람들은 나방이 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꽃에 앉아 꽃가루를 모으고 있는 이 나방처럼 낮에 활동하는 것들도 있다. 색깔이 칙칙하다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다. 나비보다 색이 다양하고 무늬가 화려한 경우도 많다. 나방의 몸에 붙어 있는 가루들도 사람들이 나방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라는 오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병을 유발하거나 특별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나방의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먹어 해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사실 숲의 생태계에서 보면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대량 번식하는 나방의 애벌레는 새들의 가장 중요한 먹이인 것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두운 밤, 나방들이 빛을 향해 모여든다. 나비와 비슷하지만 나비와는 다른 대접을 받아온 나방. 사람들은 나방이 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꽃에 앉아 꽃가루를 모으고 있는 이 나방처럼 낮에 활동하는 것들도 있다. 색깔이 칙칙하다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다. 나비보다 색이 다양하고 무늬가 화려한 경우도 많다. 나방의 몸에 붙어 있는 가루들도 사람들이 나방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라는 오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병을 유발하거나 특별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나방의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먹어 해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사실 숲의 생태계에서 보면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대량 번식하는 나방의 애벌레는 새들의 가장 중요한 먹이인 것이다. 네, 다 들었습니다. 자, 계속 나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중심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나방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죠. 뭐 칙칙하다, 색깔도 칙칙하다, 뭐 밤에만 활동한다, 그리고 뭐 식물에게 해롭다, 뭐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 내용은 1번 보세요. 나방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많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색깔도 화려하고 예쁜데도 칙칙하다고 생각하고 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낮에 꽃가루를 모으기도 하고 뭐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답은 나방의 애벌레는 4번을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방의 애벌레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은 맞아요. 맞는 내용이지만 이야기만 나온 건 아니에요. 또 나방 3번도 나방과 나비는 유사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도 비슷하죠.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있는데 중심 내용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한두 가지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계속 나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좋아요. 그럼 44번은 역시 맞는 것 찾습니다. 1번
나방의 애벌레는 새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아니고 새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좋은 먹이가 된다고 했어요. 없으면 오히려 먹을 게 없다고 된 거죠. 나방을 먹을 수 있으니까 새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니에요. 2번, 나방은 나비와 달리 꽃가루를 모으지 않는다? 아까 낮에 나와서 꽃가루를 모은다고 얘기했어요. 나비와 같이 꽃가루를 모은다니까 틀렸죠. 이것도. 3번, 나방의 몸에 있는 가루는 우리 몸에 해롭지 않다? 사람들이 나방의 몸에 있는 하얀 가루 때문에 좀 우리한테 안 좋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거는 해로운 게 아니래요. 해롭지 않다. 이게 맞네요. 4번, 나방은 개체수가 많아서 숲의 생태계를 위협한다? 아니고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야. 그 때문에. 그래서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답은 3번이 맞겠죠. 자, 이것도 역시 들으면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한번 필요한 부분 있으면 끊어 드릴게요.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밤, 나방들이 빛을 향해 모여든다. 나비와 비슷하지만 나비와는 다른 대접을 받아온 나방. 사람들은 나방이 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꽃에 앉아 꽃가루를 모으고 있는 이 나방처럼 꽃에 앉아 꽃가루를 모으고 있는, 이렇게 꽃가루를 모으지 않는다. 44번에 2번 답은 잘못된 거죠. 이 잠깐만요. 나방처럼 낮에 활동하는 것들도 있다. 색깔이 칙칙하다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다. 나비보다 색이 다양하고 무늬가 화려한 경우도 많다. 나방의 몸에 붙어있는 가루들도 사람들이 나방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라는 오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병을 유발하거나 특별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병을 유발하거나 꽃가루가 있는 가루가 병을 유발하거나 특별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예는 없다 했어요. 이렇게 해롭지 않다는 게 답이 맞겠죠. 나방의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먹어 해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사실 숲의 생태계에서 보면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대략 숲의 생태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위협한다가 잘못됐죠. 네. 번식하는 나방의 애벌레는 새들의 가장 중요한 먹이인 것이다. 애벌레는 새들에게 가장 중요한 먹이인 것이라니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끝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나방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 내용은 나방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많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45번, 46번도 역시 강연입니다. 역시 들은 내용과 맞는 것 고르는 거고, 두 번째는 말하는 방식이에요. 여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말하는 방식으로 비판하는가, 지적하는가, 분석하는가, 설명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비닐 포장재도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에 몰두해 왔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음식 성분을 이용한 포장재입니다. 먼저 시도됐던 것은 탄수화물로 만든 포장재인데요. 미세 구멍이 많은 이 포장재는 산소를 제대로 막아내기 어려워 기존 포장재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최근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포장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먹어도 해롭지 않고 버려도 잘 썩을 뿐만 아니라
산소도 더 잘 차단합니다.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비닐 포장재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겁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비닐 포장재도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에 몰두해 왔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음식 성분을 이용한 포장재입니다. 먼저 시도됐던 것은 탄수화물로 만든 포장재인데요. 미세 구멍이 많은 이 포장재는 산소를 제대로 막아내기 어려워 기존 포장재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최근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포장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먹어도 해롭지 않고 버려도 잘 썩을 뿐만 아니라 산소도 더 잘 차단합니다.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비닐 포장재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겁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까? 네. 강연이라서 조금 지금 약간 과학적인 분야가 또 나왔죠.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건데 한번 들어볼게요. 일치하는 거니까 맞는 거 찾아야 돼요. 1번 우유 단백질 포장재는 산소 차단율이 높다. 맞습니까? 예. 우리 몸에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으니까 우유 단백질에는 산소 차단율이 높아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죠. 그러면 2번은 왜 틀린지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 포장재는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다? 아니고 비닐 포장재가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었죠. 근데 탄수화물 포장재를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탄수화물 포장재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 3번 탄수화물 포장재의 미세 구멍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아니고 탄수화물 포장재로 해봤는데 미세 구멍이 너무 많아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만든 게 뭐예요? 우유 단백질 포장재를 만들어서 성공한 거예요. 4번 우유 단백질 포장재는 음식으로 만든 최초의 포장재이다? 최초가 아니었죠.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탄수화물 포장재를 만들어 봤는데 실패해서 두 번째로 만든 게 뭐예요? 우유 단백질 포장재였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좋겠죠. 그 다음에 46번은 여자가 말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가? 자, 1번 볼게요. 친환경 제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이면 비판받을 일이 없죠. 친환경은 좋은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번 과학기술이 지닌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뭔가 할 수 없다. 그게 한계점이에요. 한계점이 아니고 이 사람은 과학기술 분야의 노력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번 환경오염 실태를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환경오염 실태를 지금 분석하려는 건 아니었고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아니죠. 답은 4번이겠네요. 과학기술 분야의 노력을 통해서 노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얘가 뭐예요? 우유 단백질 포장재와 탄수화물 포장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은 강연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비닐 포장재도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에 몰두해 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음식 성분을 이용한 포장재입니다. 먼저 시도됐던 것은 탄수화물로 만든 포장재인데요. 자, 먼저 시도됐던 것은 탄수화물로 인한 포장재인데요 했죠. 이렇게 탄수화물 포장재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예요. 미세 구멍이 많은 이 포장재는 산소를 제대로 막아내기 어려워 기존 포장재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네, 탄수화물 포장재가 미세 구멍이 너무 많아가지고 산소를 차단하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포장재의 이 미세 구멍을 줄이는데 성공한 건 아니었고 실패를 했죠. 미세 구멍이 많아서 산소를 차단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최근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포장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먹어도 해롭지 않고 버려도 잘 썩을 뿐만 아니라 산소도 더 잘 차단합니다. 산소도 더 잘 차단합니다. 이렇게 산소 차단율이 높다. 이게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죠. 앞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된다면 비닐 포장재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겁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학기술 때문에 환경 문제를 막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해서 마지막에 과학기술 분야의 노력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가 이 여자가 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6번까지로 듣기 공부를 다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동안 듣기도 공부하면서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공부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